모차르트 하늘의 선율을 지상으로 옮긴 불멸의 천재. 여러분, 노력하는 천재 위에 즐기는 천재가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내린 천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차르트일 것입니다. 그는 5살에 작곡을 시작했고 8살에 교향곡을 썼으며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곡을 종이 위에 옮길 때 단 한 번의 수정도 하지 않았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서 천국을 엿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미소 뒤에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자유를 갈망했던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죠. 우주의 질서를 음표로 그려낸 거인 모차르트의 서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1. 신동의 탄생. 유럽을 흔든 작은 거인. 1756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어릴 적부터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레오폴트의 손에 이끌려 유럽 전역을 돌며 연주 여행을 다녔던 소녀는 왕실과 귀족들 앞에서 눈을 가리고 피아노를 쳤고 한 번 들은 복잡한 성가곡을 그대로 받아 쓰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신동 시절은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어른아이로 살아야 했던 그는 엄격한 아버지의 그늘과 귀족들의 변덕스러운 후원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 자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잘츠부르크를 탈출하다. 독립예술가의 길. 당시 음악가는 귀족의 가신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의 식탁 음악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향 잘츠부르크의 대주교와 결별하고 당시 음악의 중심지였던 빈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자유직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같은 오페라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계급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아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도 앞서갔기에 당시 황제로부터 음표가 너무 많다는 엉뚱한 비평을 듣기도 했죠. 3. 35세의 불꽃 레퀴엠과 슬픈 종말. 모차르트의 말년은 빈곤과 병마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작호는 죽음의 문턱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에 그는 동화 같은 오페라 마술피리를 완성했고 정체 모를 심부름꾼으로부터 의뢰받은 진홍곡 레퀴엠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그는 눈물을 흘리며 레퀴엠의 한 소절 한 소절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1791년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시신은 공동 묘지에 이름도 없이 묻혔지만 그가 남긴 선율은 인류의 영혼 속에 영원히 이름을 새겼습니다. 4. 완벽함의 비밀. 노력하는 천재. 흔히 모차르트를 노력하지 않는 천재로 오해하지만 그는 누구도 나만큼 작곡 공부에 시간을 많이 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독한 공부가였습니다. 그는 선배 거인들인 바흐와 핸델의 악보를 파고들며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겉으로는 단순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과 기쁨이 아주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너무 쉽지만 어른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심오한 깊이를 자랑합니다. 5. 영원히 늙지 않는 음악. 모차르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음악은 어떤 상황에서도 듣는 이의 귀를 괴롭혀서는 안 되며 언제나 음악 그 자체여야 한다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남겼습니다. 살리에리가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천재성.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순수한 영혼. 그의 음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학교, 공연장 등 전 세계 어디에선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때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칼 바르트의 말처럼 그는 지상에 머물다 간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